반갑습니다. 대기업 김정재입니다. 요즘 주변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저 같아도 이 국내 주식을 보면 이 답답한 마음에 얼른 도망가고 싶은데요. 하지만 우리가 이 글로벌 바이오만큼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꼭 조심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요. 왜 그러냐면 최근 이 호실적을 냈음에도 이 빅파마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원인이 뭔지,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왜 K바이오를 눈여겨봐야 되는지,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최근 이 빅파마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이 화이자, 그리고 모더나, 그리고 최근에 이 국내 증시의 이 비만 테마주가 굉장히 핫했죠. 여기에 대한 기업인 이 위고비를 만든 노보노디스크 또한 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, 이 존스앤존슨도 이렇게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근데 이런 좋은 소식에 있음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기업들의 하나하나 다 주가를 보고 싶지만 여기서 제가 이 추종하고 있는 ETF를 갖고 왔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음에도 주가가 떨어지냐?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. 그리고 바이오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유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로 이 IRA 약가 인하가 있기 때문이고, 두 번째로는 2세대医薬품들이 현재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좀 저물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데요.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억제,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,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한 법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 바이오만 봤을 때는 몇 년간의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율한 다음 2026년 1월 1일부터 인하를 할 예정인데, 현재는 이 테스트 과정이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하지만 시행을 안 하게 될 경우 이 세금과 가징금을 부과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특허 만료되는 의약품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뭐 아스트라제네카, 그리고 노바티스, 화이자, 에브비, 존슨앤존슨, 뭐 일라이 릴리, 대부분 한 번씩 들어보신 이름이고, 뭐 이제 우리가 이 병원을 좀 가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, 뭐 스텔랄라, 그리고 자디앙스, 이 자누비아 등 기업들 파이프라인에서 주력 핵심 품목인 만큼 이 영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품들인데 대부분 매출이 10조 가까이 내다 보니까, 그리고 거의 2조 가까이 또 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영향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이 바이든 시대가 이제 서서히 끝나고 내년 1월 20일부터 이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,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이 IRA 정말 폐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바이오 같은 경우 거의 좀 폐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약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, 또 서민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 이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건드리진 않고 이 정책 자체를 축소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될 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알아볼 예정이고, 현재 이 IRA가 주는 기업들의 악영향은 이로 인해서 주가는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은 이 매출 감소로 인해서 미래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, 또 EPS 자체도 감소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약들의 복제약을 갖고 있는 이 시밀러 기업들이 악재 아니면 호재로 좀 뛰어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죄송합니다.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을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, 하지만 현재 테스트 과정이고, 그리고 추후 반영돼 추가적으로 이 기업이 10개뿐만이 아니라 뭐 20개, 30개, 50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
그리고 현재 2세대 의약품들의 특허 자체가 만료가 됩니다. 현재 이 2세대 치료제의 대명사인 이 에브베 휴미라 또한 보시는 것처럼 유럽과 미국 특허 만료로 인해서 매출 자체가 정말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미국 매출 비중이 88%에 달하는데 여기서 특허가 깨지게 되고 이 시밀러 기업들이 대거 출연을 하게 된다 하면은 이 영향이 굉장히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 작년에만 약 27조 규모의 의약품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빅파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바로 매출 공백을 메꿀 신약 개발이나 아니면 이 신약 개발보다는 바이오텍 기술 도입, 이 라인선싱이나 이 M&A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줄 것 같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특허 만료 예정 의약품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23년에 굉장히 많았고, 그리고 올해, 그리고 2027년, 2028년이 또 굉장히 피크다라고 봐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이오 특성을 좀 같이 함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제약사들은 탄탄한 수요, 이 매출 자체가 안정적이고, 그리고 주주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속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성장 자체가 어두워지게 되면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, 왜냐? 이 탄탄한 수요가 좀 핵심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깨지게 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아질 수밖에 없고 이 빅파마와 아니면 신약 및 플랫폼에서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바이오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우리가 이런 K바이오를 더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IRA 이 약가이나 정체와 그리고 이 특허 만료에 있어서 이 바이오시밀러와 저렴한 대체 의약품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전망에 있는데요. 국내 기업들의 이 수혜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런 시밀러 기업들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기업들 우리가 눈여겨 봐야겠구나라고 봐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의 성장도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 M&A나 그리고 라이선싱으로 더 이루어지면서 현재 이 기업들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이 K바이오의 성장성이 정말 더욱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최근에도 이 빅파마와 좋은 소식을 나타내고 있고 또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우리가 글로벌 바이오 주가들보다는 우리가 K바이오의 주가들 더 눈여겨 봐야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 글로벌 빅파마들은 서서히 저물어가는 별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다른 소식이 나올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 현재 이 K바이오가 이 저물어가는 별을 따라잡아서 이 새로운 길을 열어 현재 무너진 국내 증시를 좀 다시 한 번 더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꿈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상 오늘 이런 이야기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함께 소통을 하면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이런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.